코딩맨입니다. 독학으로 개발자 되기를 검색하면 뻔한 이야기들이 쏟아집니다. 어떤 언어로 시작해야 하나요? 최고의 인터넷 강의는 무엇인가요? 하루에 몇 시간 코딩해야 하나요? 같은 질문들이죠. 그리고 대부분의 조언은 여러분을 친절하게 강의 지옥의 함정으로 안내합니다. 자매 상품으로는 부트캠프 지옥 함정이 있겠네요. 오늘은 그 함정의 실체를 까발리고 99%의 독학 지망생들이 왜 포트폴리오 공장의 부품이 되어가는지, 그리고 어떻게 그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에 대한 본질적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대부분의 독학 개발 지망생들은 둘 중 하나의 함정에 빠집니다. 바로 수집가 아니면 따라쟁이입니다. 첫 번째로 수집가는 강의와 기술 스택을 모으는 데 집착합니다. 이력서에 한 줄 추가하기 위해 수십 개의 강의를 결제하고 완강 배지를 수집하죠. 이들은 모든 기술에 대해 알고는 있지만 정작 그 기술로 아무것도 만들지는 못합니다. 이들의 목표는 학습 그 자체이며 지식이 머릿속에서 썩어가는 줄도 모릅니다. 두 번째로는 따라쟁이입니다. 이들은 유튜브나 유료 강의를 보며 강사의 코드를 한 줄 안 줄 똑같이 따라칩니다. 잉스타 클론 코딩이나 쇼핑몰 클론 코딩이 있겠죠. 그럴듯한 결과물을 만들어내고 스스로 뿌듯해합니다. 정말로 나는 혼자서 아무것도 못하는 수준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은 출발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요리 학원에서 레시피를 그대로 베껴 요리하는 것과 같습니다. 막상 냉장고에 있는 재료로 아무거나 만들어보세요. 라는 실전 문제가 닥치면 머릿속이 하얘집니다. 이들은 생각하는 법을 배운 적이 없는 겁니다. 이 두 유형의 공통점이 뭘까요? 목적이 없다는 겁니다. 왜 코딩을 배우는지, 이 기술로 무엇을 해결하고 싶은지에 대한 고민 없이 그저 남들이 정해준 길을 생각 없이 따라갈 뿐입니다. 햄버거를 만드는 요리사는 대체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남아있는 재료를 상황에 맞게 본인의 스타일로 해석해내는 셰프는 대체할 수가 없습니다. 정신 차려야 합니다. 개발자는 코드를 수집하거나 따라치는 사람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조롱하는 AI가 대체하는 개발자는 어떤 사람인지 생각해보세요. 그렇다면 이 지긋지긋한 함정에서 어떻게 탈출해야 할까요? 해답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모든 것의 순서를 뒤집는 겁니다. 백엔드 서버를 개발하고 AWS 배포를 배워야지가 아니라 내가 겪는 이 불편한 문제를 해결해야지 해서 시작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매일같이 방문하는 여러 커뮤니티의 새 글을 확인하는 게 귀찮다고 가정해봅시다. 이게 바로 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가장 단순한 방법은 뭘까요? 아마 여러 사이트의 새 글을 긁어와서 한 페이지에 보여주는 간단한 웹사이트일 겁니다. 이제 목표가 명확해졌습니다.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기술을 역으로 찾아 나서는 겁니다. 웹사이트를 만들려면 HTML, CSS, 자바스크립트가 필요하겠군. 데이터를 긁어오려면 파이썬이 편하다던데. 긁어온 데이터를 저장할 DB도 필요하고 이걸 화면에 뿌려주려면 리액트나 뷰 같은 걸 쓰면 편하겠네. 이 방식의 가장 큰 장점은 모든 학습의 이유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막연하게 공부하지 않습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내 서비스를 완성하기 위해 필요한 지식을 능동적으로 찾아서 습득하게 됩니다. 이게 진짜 공부입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불편한 점이 있지는 않겠죠. 그냥 인생을 불편 없이 사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오히려 삶에 만족하며 큰 문제의식 없이 살아가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문제에서 시작하라는 조언 앞에서 길을 잃게 됩니다. 하지만 이것 역시 본질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문제라는 단어에 갇힐 필요는 없습니다. 당신이 해결할 문제가 없다면 당신의 코드가 도움을 줄 대상을 정하면 됩니다. 문제 해결사가 아니라 조력자가 되는 겁니다. 부모님, 친구, 연인을 떠올려보세요. 그들의 직업이나 소소한 취미는 무엇일지? 그들이 매일 하는 일 중에 아주 사소하게나마 귀찮아하는 것은 없나요? 예를 들어 아버지가 매일 아침 특정 경제 지표를 여러 뉴스 사이트에서 찾아보신다면 그 지표들만 모아서 보여주는 간단한 웹페이지를 만들어 드리세요. 골프를 좋아한다면 특정 문제와 관련된 주제들을 데이터화해서 시각화하는 프로젝트를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리그 오브 레전드를 좋아한다면 15분의 특포가 나오면 게임에서 승리할 확률, 25분의 데캡이 나오면 승리할 확률 등 게임 데이터를 재미있게 볼 수 있는 사이트를 만들어서 각종 커뮤니티에 뿌려볼 수도 있겠죠. 어머니가 이명웅을 좋아한다면 관련 기사와 사진을 저장하는 커뮤니티, 혹은 이명웅 관련 커뮤니티의 변화나 정보들을 AI로 요약해서 시각화해줄 수도 있겠죠. 오늘 유튜브에서 가장 인기 있는 이명웅 인터뷰 영상을 요약해줄 수도 있겠네요. 이런 프로젝트는 거창하지 않지만 실사용자가 존재합니다. 당신은 사용자의 피드백을 직접 들으며 서비스를 개선하는 현업 개발자와 똑같은 경험을 압축적으로 하게 됩니다. 어머니가 특정 부분이 느리다고 하면 서버에서 캐싱을 하는 방법이나 DB에 더욱 잘 저장해볼 수 있는 구조를 고민해볼 수도 있겠죠. 어제 봤던 이명웅 인터뷰를 오늘 또 보여준다고 한다면 어머니를 위한 벡터 DB와 데이터 정교화 방법을 고민해볼 수도 있겠죠. 이런 피드백 하나하나와 개선사항들이 실사용자들로부터 얻을 수 있는 값진 가르침입니다. 독학으로 개발자가 된다는 것의 본질은 혼자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문제를 정의하고 해결책을 찾아 나서는 능력을 기르는 것입니다. 최고의 강의와 최고의 로드맵을 찾아 헤매는 것을 멈추세요. 그 시간에 여러분 주변의 작은 문제와 여러분 자신을 위한 작은 문제를 하나 찾아내십시오. 10년 뒤에 개발자를 하고 있다면 어머니를 위해 만들었던 이명웅 사이트는 평생 기억에 남을 겁니다. 이 과정이 힘들고 재미가 없다면 성향이 맞지 않는 것이라 판단하고 비싼 강의료를 아낄 수도 있겠죠. 진짜 문제를 해결했던 경험은 오래가고 많은 것들을 얻을 수 있습니다. 본인의 문제가 있다면 본인의 문제를, 문제없이 잘 살고 있다면 다른 사람을 잘 관찰해보세요. 수집가와 따라쟁이가 아닌 문제를 해결하는 개발자가 되어보세요. 여러분들이 무서워하는 면접도 단순히 이러한 과정을 깊이 이야기해보는 시간이라 볼 수도 있겠네요. 공부로 도망치지 마세요. 당장 문제를 해결해 나가세요.